교재 241페이지에 hour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했었던 month, year, day라는 함수는 날짜 형식의 데이터 함수라면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는 시간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되겠죠. 먼저 현재 시간을 잠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날짜 시간을 확인해 주는 함수 now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now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셀 너비를 좀 조정할게요. 현재 시간이 18시 13분으로 보여지는데요. 18시 13분이라는 이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hour 함수로 시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수행하시게 되면 18시라는 18이라는 값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 hour 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찾아온다면 시를 찾아온다면 분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minute이라는 함수가 있죠. 역시나 B11셀에 있는 현재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을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3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함수가 hour, minute이라는 함수고요. 다시 교재 문제로 돌아가서 요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하라는 문제고요. 분단위는 제외가 되며 시간당 4,000원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제시되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 출발 시간이 첫 번째 서울에서 대전으로 도착할 때 9시에 출발해서 11시 30분 도착이면 2시간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문제에서 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2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 데이터는 제외하고 시간 데이터만 확인을 하도록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9시라는 숫자 9와 숫자 11이라는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엑셀은 시간 데이터에서는 C를 찾아줘야 9라는 값, 1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ur 함수를 이용해서 도착 시간의 시간, C의 데이터를 찾고요. 여기에서 뺄셈을 하셔서 다시 시간을 추출하는 hour 함수로 출발 시간에 9를 찾아오죠. 그러면 11 빼기 9가 되겠죠. 이 전체 값에서 시간마다 시간당 4,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000원을 하시게 되면 요금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시간이 걸렸으니까 8,000원이 계산되겠네요.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풀었던 방식은 hour 함수를 이용해서 도착 시간의 시간 11시와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의 시간 9시를 가져와서 11 빼기 9 그럼 2가 되겠죠. 거기에 시간당 소요 금액 4,000원을 곱하시면 요금 계산이 됩니다. minute 함수로 가보도록 할까요? 교재 242페이지에 있네요. 이 함수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형태는 hour하고 minute로 특허 시간 일시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9시 45분 있죠. 이 시간을 9시 45분 이런 식으로 9와 45를 추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었던 hour와 minute 함수 이용합니다. 그래서 hour 함수로 특허 신청 일시에서 시간을 가져오고요. 여기다 시라는 글자를 덧붙이라는 표현이네요. 다시 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minute 함수 사용합니다. 여기에 역시나 B3셀을 이용해서 분을 가져올 거고 여기다 분이라는 글자를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자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9시 45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신청 일시 중에 시간과 분을 가져오는 hour와 minute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글자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함수입니다. 시트 옆으로 넘어가서 today 시트 가겠습니다.
투데이 시트는 작성 1을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좀 전에 now 함수 잠깐 사용했었는데 투데이 함수는 현재 날짜와 날짜 데이터를 찾는 거죠.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찾아주는 함수 투데이. 인수는 없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아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시된 문제에서는 형식을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셀 서식을. 셀 서식 바꾸는 단축키 컨트롤 1 사용하셔도 되고 셀 서식 버튼 우클릭하셔서 바로가기 메뉴로 셀 서식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제시된 값 중에 형태, 제시되어져 있는 형태 연, 월, 일 한자로 되어 있는 이 형태, 네 번째 형태 범주, 날짜 범주에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작성일이 연, 월, 일 한자로 표현이 됩니다. 네, now 함수는 좀 전에 했었던 방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데이트 함수 예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함수는 문제를 보게 되면요. 교재 243페이지 9번에 있는 함수고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 제시된 예제를 보시면 공사 시작일이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얘가 연도는 2, 3셀에 있고요. 월은 또 G, 3셀에 있고 그 다음에 일은 또 I, 3셀에 있어요. 이렇게 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면 얘가 연, 월, 일로 해서 날짜 데이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엑셀은 얘를 날짜 데이터로 판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날짜 형식으로 변형시켜주는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데이트라는 함수예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 밑에 함수 설명 보시면 인수가 3개가 주어지고요. year 함수, 아까 year 함수가 아니라 year, 연도 데이터겠죠. 연도에 관련된 숫자, 그 다음에 월에 관련된 숫자, 일에 관련된 숫자를 인수로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수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연은 E3셀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월은 G3셀이 될 테고 자, 세 번째 인수 1은 I3셀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2021, 5, 3이 들어간 결과겠죠. 그래서 2021년 5월 3일이라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역시나 채우기 기능 이용하셔서 채워보시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라는 함수는 엑셀에서는 단순히 2021 예를 들어 .1.1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날짜 데이터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 사람은 2021.1.1이면 1월 1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엑셀은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1월 1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죠. 엑셀은.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경우에는 결국은 데이트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2021 라는 2021년이라는 연도값과 1월 1일이라는 날짜와 월에 해당하는 값을 주셔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가 데이트라는 함수입니다. 네, 비슷한 함수네요. 타임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주행 시작에 해당하는 시간이 들어있는데 이 시간이 결국은 E3셀과 G3셀, I3셀에 구분되어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1시 5분 5초라는 값을 우리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지만 엑셀 자료로서는 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함수 역시나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시분초에 해당하는 인수값 숫자를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E3셀, G3셀, I3셀을 이용해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칸은 채우기 하셔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트 함수와 타임 함수까지 사용해 봤고요.
윅데이 함수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윅데이 시트로 갈게요. 윅데이라는 함수는 요일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인데 일단 교재 244페이지 11번에 있는 요구하는 내용은 얘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숫자로 표현되는 요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숫자, 요일, 번호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윅데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 인수는 날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리얼 언더바 넘버, 그러니까 연속된 숫자란 얘기인데 얘가 날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김상식이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요일을 찾을 거예요. 몇 월날 태어났냐는 질문이겠죠.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인수로 1부터 3까지를 보통 주게 됩니다. 1을 주면 일요일이 1이라는 값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B3셀, 1을 주게 되면 1이라는 결과값부터 7이라는 결과값까지 나오게 될 텐데 1은 일요일이고 7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7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토요일날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7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요일을 찾는 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추주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숫자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시작을 해서 254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수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윅데이 함수의 결과치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B3셀이죠. B3셀 김상식의 생년월일에서 요일 번호를 찾아올 거예요. 1이라는 값을 주면 일요일이 1이다라는 결과치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추주함수 두 번째 인수부터는 1일 때 값, 2일 때 값을 선택해 주는 형태고요. 그래서 1이면 아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요일로 입력하고요. 어디까지? 토요일까지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수식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윅데이라는 함수로 요일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고요. 그 번호를 이용해서 이 값은 1부터 7까지가 나와질 거고요. 두 번째 인수, 추주함수의 두 번째 인수, 이 값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1이 나오면 일요일이다 라고 여기다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2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7이면 토요일까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까 김상식이라는 사람은 토요일날 태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는 너무 오래전 데이터라서 날짜가 한참 지났죠. 그래서 진짜 요일이 맞게 나왔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한번 수행해 보세요. 투데이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오늘 날짜 들어갔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위에 제시되어져 있던 수식으로 채우기를 해보시면 이 날짜가, 이 날짜는 없겠네요. 안 썼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맞는지를,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이렇게 사용했습니다.